너를 만졌던 감각은 잊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 몸은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수아는 피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너를 만졌던 감각은 잊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 몸은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수아는 피하지 않았다. 기차의 기적 소리가 울리며 조용한 서울역의 공간을 갈랐다. 재훈은 낡은 여행 가방을 끌고 기차에서 내렸다. 그의 눈은 바쁜 낯선 얼굴들을 훑었다. 이 도시를 떠난 지 10년. 첫사랑을 떠나보내고 찬란했지만 후회로 가득했던 청춘의 한 조각을 버린 지 10년이 흘렀다. 그는 돈 되는 직업 때문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돌아왔다. 마천루와 얕은 인간관계로 가득한 뉴욕에서의 삶은 그가 진정으로 속해 있다는 느낌을 주지 못했다. 그는 결혼했고 이혼했다. 재능 있는 화가였던 그의 전 부인은 마지막 밤에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마음은 한 번도 여기에 없었어요. 그건 여전히 서울의 어딘가 비 오는 날에 머물러 있어요. 그 말은 재훈을 계속 괴롭혔고 그를 다시 돌아오게 했다. 그는 오래된 고등학교 정문 앞에 섰다. 은행나무 가로수가 예전보다 더 무성해져 있었다. 갑작스러운 첫 비가 내리며 그의 어깨를 흠뻑 적셨다. 10년 전에도 이와 같은 비가 내리는 날, 그는 처음으로 수아의 손을 잡았다. 짧은 머리에 슬픈 눈, 가을 바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소녀였다. 절대 놓지 않을게. 그는 그렇게 약속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녀를 놓았고 비로 가득한 도시 한가운데에 그녀를 홀로 남겨두었다. 동창회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지만 재훈의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한 구석에 앉아 웃고 떠들며 만족스러운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옛 친구들을 바라보았다. 몇몇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았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만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나타났다. 수아였다. 시간은 그녀를 비켜간 것 같았다. 여전히 그 눈빛, 그 미소였지만 이제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약간의 우울함과 고요함이 더해져 있었다. 그녀는 수수한 크림색 드레스를 입고 긴 머리를 어깨에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예전처럼 빛나지는 않았다. 그들은 파티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서로 마주 서 있었지만 이 공간에는 오직 그들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어색함과 함께 낯선 친밀감이 느껴졌다. 너 잘 지냈어? 수아가 침묵을 깨뜨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재훈의 심장을 갑자기 흔들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냥 살고 있어. 하지만 네가 떠난 날부터 한 번도 진정으로 살아본 적 없어.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입가에 있던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그 말이 비난이 아니라 고백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무미건조한 삶을 살았듯이 그녀도 그랬다. 그날 밤 동창회가 끝났을 때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다.
재훈과 수아는 함께 밖으로 나와 택시를 기다리며 처마 밑에 서 있었다. 함석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두 사람만을 위한 슬픈 음악 같았다. 수아는 복잡한 표정으로 재훈을 바라보았다. 나 결혼했어. 재훈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다. 10년은 긴 시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에게는 요구할 권리가 없었지만 그의 심장은 계속해서 아팠다. 나도 그래. 재훈이 말했다. 나도 결혼했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수아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신발만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재훈은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동정의 눈물이었다. 10년 후 두 사람은 모두 평화로운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외로움을 발견했다. 그날 밤의 재회 후 그들은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처음에는 문자 메시지가 그저 평범한 안부 인사였다. 비 그쳤어? 재훈. 아직 조금 내리고 있어. 서울의 이맘때는 항상 그래. 수아. 점점 더 문자 메시지는 길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현재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재훈은 영감을 잃은 채 정체된 건축가로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아는 유치원 교사로 일하며 순수한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차가워진 결혼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피로감도 숨기지 않았다. 수아의 남편 민주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너무 바빴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실제로 그녀와 함께할 시간이 없었다. 그들의 집은 아름답고 모든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웃음과 따스함이 부족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수아가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낯선 집에서 사는 것 같아. 재훈은 그 감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도 한때 그것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깨진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다. 수아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그가 그녀와 외로움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어느 주말 저녁 비가 다시 도시를 덮쳤을 때 수아는 문자를 보냈다. 나 지금 비 맞으면서 걷고 있어. 옛날 서울이 생각나네. 우리 비 피했던 그 작은 골목 기억나? 재훈의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다. 그는 기억했다. 그 골목, 그들이 첫 키스를 했던 곳, 은행나무가 보호해 주었던 곳. 그는 깨지기 쉬운 기억을 만지듯 조심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했다.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우산 씌워줬을 텐데. 그는 예전처럼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과거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있고 예전처럼 그녀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재훈의 문자는 수아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그녀의 속눈썹은 비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갑자기 터져나와 젖어 있었다. 그녀의 삶에는 오랫동안 낭만과 섬세한 배려가 없었다. 수아는 그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그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결심을 했다. 그날 밤 이후 수아는 재훈과 대화하는 것을 더 이상 어색해하지 않았다. 그들의 문자는 더 솔직하고 진솔해졌다. 둘 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연결을 갈망하고 있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수아가 문자를 보냈다. 홍대의 작은 술집을 아는데
분위기가 정말 아늑해. 재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친구와의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점점 커져가는 죄책감과 위험을 감수했다. 수아가 말한 대로 작은 술집은 아늑하고 서정적이었다. 희미한 노란 불빛, 은은한 소주향이 부드러운 재즈 음악과 어우러져 바깥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공간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서로 마주 앉아 시시콜콜한 이야기와 어린 시절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아는 소주를 조금 많이 마셨다. 그녀는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웃기 시작했고, 재훈은 처음으로 그녀의 옛날처럼 환한 미소를 보았다. 있잖아. 그 사람은 나한테 비싼 걸 많이 선물해 줬어. 그녀가 술 기운에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하지만 난 그냥 우산 하나만 있으면 돼. 비 올 때 쓸 우산이랑 그 우산을 씌워줄 사람. 재훈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에게 술을 더 따라 주었다. 그는 그녀가 그에 대해, 그날 밤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 그리고 두 사람 모두 10년 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파티가 끝났을 때 재훈은 수아를 택시까지 데려다 주었다.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택시를 부르고 그녀를 부드럽게 차 안으로 안내했다. 차 안에서 수아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잠든 듯했지만 그의 손을 아주 세게 잡고 있었다. 그녀는 잠들지 않고 그저 눈을 감고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과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내일 아침이 두려워. 그녀가 속삭이듯 아주 작게 말했다. 왜? 재훈이 물었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후회하게 될까봐. 그녀가 말했다. 재훈은 고개를 숙여 그녀의 머리카락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나는 아니야. 그가 말했다. 오늘 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어.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고백이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심장이 뛰는 것을, 자신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은 수아를 그녀의 아파트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눈빛을 교환하며 서로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아무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둘 다 지난밤이 단순한 술 취함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그들이 이 연결이 없는 무미건조한 삶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날부터 그들은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지만 항상 완벽한 핑계인 친구라는 명분 아래였다. 그들의 데이트는 매우 평범했다. 한강변 공원을 함께 걷거나 작은 카페에 들르거나 단순히 처마 밑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과 같았다. 재훈은 몇 년 만에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오래된 시, 미완성된 음악들. 이 모든 것이 풍부한 영감을 받아 완성되었다. 그는 그 음악들을 수에게 보냈다. 그녀는 그것을 들으며 더 많이 웃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색한 미소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다. 어때? 재훈이 새로운 음악을 보낸 후 문자로 물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수아가 답했다. 마치 시들어가는 꽃이 물을 얻은 것처럼. 비 오는 어느 오후, 그들은 익숙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재훈은 창밖을 보며 미소 짓는 수아를 보았다. 빗방울이 가볍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는 몰래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사진을 찍었다. 뭐 하는 거야? 그녀가 여전히 미소 지으며 물었다. 이 순간을 간직하고 싶어서.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네가 진심으로 웃는 순간, 수아의 눈은 복잡한 빛으로 빛났다. 그녀는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재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오랜만이야, 그녀가 말했다. 이렇게 행복하다고 느껴본지. 그 손길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정이었고 암묵적인 동의였다. 우정과 사랑 사이의 미묘한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둘 다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다. 재훈과 수아의 관계는 그렇게 뜨겁고 비밀스럽게 계속되었다. 그들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에서 만났고 미묘한 눈빛과 몸짓으로 대화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과 갈망의 춤이었다. 둘 다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줄 위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도 멈추고 싶어 하지 않았다. 또 다른 비 오는 오후, 그들은 함께 한강 다리를 걸었다. 비는 그리 많이 오지 않았지만 길을 적실 만큼 충분했고 공기를 신선하고 낭만적으로 만들었다. 재훈과 수아는 나란히 걸으며 그들의 발걸음 소리는 빗소리와 어우러졌다. 그들은 사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둘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느낄 수 있었다. 있잖아, 수아가 말했다. 처음에는 친구를 찾고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나는 잃어버린 조각을 찾고 있었던 거야. 재훈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부드러움과 이해로 가득 차 있었다. 나도 그래. 그가 대답했다. 나는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지. 다리 한가운데에 이르자 비가 더 거세지기 시작했다. 수아는 갑자기 멈춰 서서 재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무 말 없이 그녀는 부드럽게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떨렸지만 단호하게 그의 손가락과 얽혔다. 그들은 빗속에서 다리 위에 조용히 서 있었다. 빗소리와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손길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함께하기 위해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선언이었다. 우리 더 일찍 만났어야 했어. 재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겪지 않았다면 수아가 감정적으로 대답했다. 우리가 다시 사랑할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날 밤, 그들은 헤어지기를 서두르지 않았다. 그들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과 서울의 빛 속에서 한 바퀴 더 산책했다. 며칠 후 도시에 폭우가 쏟아졌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가을의 마지막 노란 잎사귀들을 쓸어갔다. 수아는 재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지금 집에 있어. 올래? 그녀의 질문은 초대였고 약속이었다. 재훈은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수아가 사는 이태원으로 차를 몰았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는 고층에 있었고 아늑하며 단순하지만 세련된 장식품들로 가득했다. 그들은 와인을 마시고 재즈 음악을 들으며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눈빛을 통해 표현되었다. 재훈의 눈은 갈망으로 가득했고 수아의 눈은 기다림으로 가득했다. 둘 다 이 순간이 다가올 것을 알고 있었다.
재훈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는 손을 뻗어 수아의 쇄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빛이 그녀의 피부에 닿아 빛나는 곳이었다. 수아는 살짝 몸을 떨었지만 피하지 않았다. 그들의 입술은 10년 전처럼 망설이지 않고 서로를 찾았다. 그것은 갈망과 존중으로 가득 찬 성인 두 사람의 키스였다. 10년 만에 첫 키스. 부드럽고 망설였지만 묻혀있던 모든 감정을 불태우기에 충분했다. 키스는 점점 더 열정적이고 격렬해졌다. 그들의 옷은 현재의 삶이라는 족쇄를 벗어던지듯 바닥에 하나씩 떨어졌다. 그들의 몸은 서로에게 닿으며 마치 서로를 다시 발견하려는 듯 더듬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다. 모든 것은 빗방울의 리듬에 따라 진행되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열정적으로. 노란 불빛이 가득한 방에서 그들의 몸은 욕망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 모든 손길, 피부에 속삭이는 모든 속삭임은 기억, 오래된 상처, 그리고 조용한 사과를 담고 있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교향곡을 다시 쓰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했다. 부드럽게 시작해서 클라이맥스로 올라갔다가 침묵 속에서 끝을 맺었다. 수아는 소주를 조금 많이 마셨고 더 많이 웃었다. 그들은 조용한 손길, 거친 숨소리, 그리고 깊이 사랑했던 사람의 부드러움 속에서 서로를 찾았다. 바깥의 빗소리에 묻힌 신음은 터져 나오는 마음의 소리와 어우러졌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영혼의 해방이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서 평온함과 완전함을 찾았다. 비가 그쳤을 때 재훈은 수아를 품에 안고 그녀의 따뜻함을 느꼈다. 난 더 이상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수아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난 한 번도 널 여자로 보는 것을 멈춘 적 없어. 재훈이 대답했다. 그리고 널 사랑하는 것을 멈춘 적도 없고.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잠들었다. 더 이상의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다. 10년 동안 길을 잃었던 두 영혼이 서로를 찾았을 뿐이었다. 재훈과 수아의 관계는 이제 그들만의 비밀이 아니라 암묵적인 현실이 되었다. 그들은 더 조심스러워졌고 낯선 곳에서 데이트하고 옛 친구들을 피했다. 하지만 영원히 숨을 수는 없었다. 삶, 가족, 그리고 일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덮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수아는 SNS를 보다가 재훈이 한 젊고 아름다운 여성 동료와 함께 찍은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무엇보다 그들의 웃음이 매우 친밀해 보였다. 즉시 수아의 마음속에 쓰라린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마치 칼이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그날 하루 종일 수아는 재훈에게 문자나 전화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했고 질투가 그녀를 갉아먹게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재훈이 자신에게 진지한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가 직장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기혼 여성의 두려움과 불안이 갑자기 폭발했다. 재훈이 전화를 걸었을 때 수아는 무심하게만 대답했다. 괜찮아? 왜 이렇게 조용해? 재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수아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라고만 답했다. 이틀 후 그들이 익숙한 카페에서 만났을 때 그들 사이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재훈은 수아로부터 차가움을 느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수아,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수아는 상처받은 눈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여자가 내가 웃게 했던 것처럼 오빠도 웃게 해. 재훈은 놀랐다. 그는 그녀가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 그가 이해했을 때 그는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질투하는 거야? 아니, 그냥 궁금했을 뿐이야. 수아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냥 두려웠어. 오빠가 더 좋은 사람을 찾을까봐. 재훈은 일어서서 그녀를 부드럽게 안았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진심을 전하려는 듯 그녀를 꽉 안았다. 오직 너만이 나를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 그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웃음을 줄 수 있지만 오직 너만이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 그걸 절대 의심하지 마.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두려움, 질투, 그리고 죄책감이 모두 사라졌다. 그녀는 그를 믿었고 그들의 사랑을 믿었다. 그날 밤 이후 재훈과 수아는 그들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직 그들 둘만을 위한 공간. 그들은 주말 동안 제주도로 도망치기로 결정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평온함을 갈망하는 두 영혼만을 위한 여행이었다. 그들은 바다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나무 방을 빌렸다. 그곳에는 차 소리도 도시의 소음도 없었다. 오직 파도 소리, 부드러운 바람 소리, 그리고 그들의 떨리는 마음의 소리만 있었다. 그 작은 방에서 그들은 진정한 연인처럼 살았다. 그들은 함께 해변 길을 걷고 작은 마을들을 탐험했다. 오후에는 재훈이 신선한 해산물을 사와 수아를 위해 요리했다. 수아는 앞치마를 두른 그가 서투르게 요리하는 모습에 까르르 웃었다. 저녁 식사 후 그들은 함께 모래사장에 누워 파도 소리를 들으며 어린 시절 이야기도 서로에게 해주었다. 그날 밤 그들은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랑을 나누었다.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서로를 찾은 두 영혼의 융합이었다. 모든 장애물과 망설임이 사라졌다. 그들의 몸은 사랑의 언어, 맹세가 되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 재훈의 품에 안겨 수아가 속삭였다. 재훈은 그녀를 더 꼭 안았다. 그럼 돌아가지 마. 내 마음속에 영원히 있어. 매 순간을 온전히 살고 자기 자신이 되는 느낌은 그들이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제주도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암묵적인 맹세였다. 제주도 여행 후 재훈과 수아는 열정과 평온함을 가지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러나 바로 그때 현실의 압력이 덮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수아의 남편 민준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그는 수에게서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는 예전처럼 조용하지 않고 더 밝고 신선해 보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의심이 점차 싹트기 시작했다. 민주는 수아가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그는 재훈이라는 두 글자의 이름으로 저장된 문자들을 보았다. 그는 달콤한 문자,
다정한 안부 인사, 그리고 특히 그녀가 카페에서 웃고 있는 사진을 읽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졌고 의심은 분노로 변했다. 그날 밤 대립이 일어났다. 고함 소리는 없었고 무거운 침묵과 차가운 말들만 오갔다. 다른 관계가 있었던 거지?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부인할 수 없었다. 어떤 변명도 소용없었다. 그녀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숨기려 노력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다. 그 사람 누구야? 민준이 물었다. 그의 심장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동창회 때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이야? 수아는 울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의 고통, 가정의 파탄,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동시에 재훈도 그만의 압력에 직면했다. 그의 일은 영향을 받았다. 그가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큰 프로젝트가 지연되었고 그의 상사는 솔직한 경고를 주었다. 자네의 건축은 이제 영혼은 있지만 현실성이 부족해. 그의 상사가 말했다.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프로젝트를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군. 재훈은 이 관계가 그와 수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 직장, 그리고 민준의 상실에서 오는 압력 때문에 수아는 지쳐갔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죄책감은 커져갔고 불타는 사랑을 압도했다. 비 오는 어느 저녁, 수아는 재훈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상처를 줄 수 없어. 나를 사랑한다면 보내줘. 재훈의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다시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그녀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그는 그녀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3달이 지났고 모든 것은 원래의 궤도로 돌아간 것 같았다. 재훈은 일하고 글을 쓰고 외로움 속에서 사는 옛 습관으로 돌아갔다. 그는 수아를 잊기 위해 일에 몰두하려 했지만 그의 그림은 여전히 그녀의 모습으로 가득했다. 비가 올 때마다 그는 그녀의 미소와 눈빛을 떠올렸다. 수아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 파리로 갔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찾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자신과 재훈의 사랑이 진실했지만 잘못된 시기에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어느 날 재훈은 파리에서 온 엽서 한 장을 받았다. 앞면에는 에펠탑 사진이, 뒷면에는 수아의 송글씨로 쓰인 짧은 문장이 있었다. 파리의 빛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서울의 우산과 그 우산을 들어주던 사람을 기억해. 그 짧은 문장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확언이었다.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그녀는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는 확언이었다. 재훈은 엽서를 들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그들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녀가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